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에 근무하는 차문진입니다. 2024년 8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는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여든의 노의사가 삶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진 마모레오는 캐나다에서 45년 동안 가정의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다가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한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훈련하며 의료 조력 사망 시행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7년여 동안 많은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자는 캐나다에서 2016년부터 합법화된 의료 조력 사망 시행 의사로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여러 환자들을 떠올리며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제도가 보완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차분히 서술합니다. 또한 자살 방조 혹은 강요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조항들도 함께 설명해 줍니다. 보통 의료 조력 사망 제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음을 택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나 이 책은 이들 외에도 오직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자원봉사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병원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간의 여러 경험을 언급하며 한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죽음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서평을 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재환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 조력 사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특히 조력 사망을 직접 시행한 의사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의료 조력 사망의 실제에 관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다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다. 특히 자연사가 아닌 죽음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될 때도 그랬다. 대법원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행위, 즉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때가 2009년 5월. 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때가 2017년 8월이다. 판결 후 법 시행까지 8년이 넘게 걸렸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주장과 생명은 소중하다는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우리 사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극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적극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의사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캐나다에서 조력 사망을 시행하고 있는 한 의사의 경험담이다. 45년을 가정의로 활동하던 저자는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자 자기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환자를 돕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한다. 캐나다는 판결 후 1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의료 조력 사망법을 시행하였다. 저자는 1장에서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의사로 활동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증 완화 의료 등을 새로 배우는 과정을 서술하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자신이 조력 사망을 시행한 환자들이 보였던 다양한 반응과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하고 12장에서 그동안 경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의료 조력 사망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이 최근 큰 논쟁거리다. 의학 발전과 소득 증대 등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변하고 있다.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던 죽음을 인간의 결정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6개주, 미국 11개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대로는 여전히 거세다. 종교적으로는 신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학적으로는 통증 완화 의료라는 대안이 있음을 이유로, 사회적으로는 생명 경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캐나다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자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심지어 희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조력 사망은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일이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 삶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또 통증 완화 의료와 조력 사망은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작동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하면서 배운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람들은 조력 사망이라는 선택지를 원한다는 것. 의사들은 노인과 병약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는 것.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의료 조력 사망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가족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료 조력 사망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의사들에게 의료 조력 사망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가르치는 데서 끝내면 안 되고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아남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조력 사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고 자살 방조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특히 조력 사망을 직접 시행한 의사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의료 조력 사망의 실제에 관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다.